네, 안녕하세요. 김상학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저녁이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월요일이 시작되고요. 자, 주말 사이에도 정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관세 관련된 뉴스들이 뭐 계속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죠. 네, 주말에도 지금 큰 관세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또 다양한 섹터들에 대한 얘기 잠깐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짧게 컴팩트하게 좀 찍어볼 생각입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4월 13일 날 아침에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거죠. 트럼프가 반도체,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상호 관세를 면제한다. 그래서 이제 별도 관세가 오나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인 거죠. 스마트폰, 반도체, 노트북을 관세를 아예 면제한다. 뭐 10%도 아니고 뭐 제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애플과 삼성이 수혜를 본다. 자, 이 뉴스 가지고 이제 제가 저는 다른 유튜브 영상을 거의 보진 않지만 유튜브 뭐 제목 이런 거 보니까 뭐 갑자기 뭐 엄청 급등한다고. 네, 월요일 날 나스닥도 급등한다. 근데 오를 것 같아요, 저도. 네, 지금 이 정도 관련된 뉴스는 의미가 있죠. 사실 애플 같은 지금 회사는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진 이유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 지금 거의 145%, 뭐 100% 넘는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폰 가격이 뭐 2배가 된다, 그죠? 2배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설마 2배로 생각하고 아주 극도로 걱정했던, 정말 익스트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과도한 비관론들에 대해서는 약간 언와인딩을 시켜주는 그런 뉴스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자고 하면, 미국 정부, 곧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가 최악의 국면은 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뭐 많은 관세를 엄청 부과를 했지만 중국이나 뭐 글로벌리 우방한테도 근데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관세도 면제해주고 품목별 국가별로 협상을 시작했고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안도감은 분명히 좋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장을 봐도 테크, 그죠? 자동차 이런 부분들 물론 자동차는 관세 면제가 안 됐지만 이렇게 지금 관세 피해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도한 비관론에서 벗어나는 안도를 내리는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요, 트럼프가 말했죠. 모아 인포로 주겠다. 칩스 반도체 관련 관세에 대해서 월요일이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미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14일이겠죠, 그죠? 네. 미국은 월요일이 14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일단 우리는 내일장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죠? 내일장을 소화를 해야 되고 일단 우리 시간으로 뭐 밤이겠네요. 내일 밤이나 그때쯤에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디테일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이타발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관세를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에 대해서 내일 아마 시장이 환호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심리적으로 지금 반도체나 스마트폰 관련주를 사고자 하는 그런 신규 매수 세력과 그동안 들고 있다가 엄청 고생하다가 팔고 싶은 이번 반등에 좀 줄이겠다는 그런 심리와 어떤 심리가 좀 더 셀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 원래 지금 영상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PDF로 제가 보다 보니까 영상은 안 되고요. 이 뉴스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관세에 대해 발표하겠다. 다행히 지금 나온 뉴스처럼 0%면 너무 좋겠죠, 그죠? 0%. 근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관련해서 너무나 흥분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조금 컨트롤리온 플레이를 한다. 컨트롤리온 뭐죠? 조금 거꾸로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성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내일 과도한 흥분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얼마 조금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영상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지금 8시 반이 넘은 시간에 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거밍치, 네, 아주 대만의 애플 관련해서 저명한 애널리스트죠. 거밍치의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이폰에 관련된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바쁘시잖아요. 들어가서 보시게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네. 글씨가 상당히 크죠?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요? 네. 자,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거밍치 코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밍치 코멘트는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폰, 특히 애플 관련된 공급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미 다 확인된 팩트예요. 그런 팩트. 자,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워낙 애플의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이건 디테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이폰 생산 계획 변화는 없다. 좋은 긍정적인 포인트죠. 긍정적 포인트네요. 그죠? 아직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중국산 아이폰에 대한 관세 20%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는 뭐죠? IEEPA. 이건 뭐냐면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아주 위기 상황이나 안보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대통령이 발효하는 관세입니다. 관련해서 20%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관세가 완화되었지만 펜타닐 관련해서 20% 관세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그리고 4월 14일 얘기하죠. 이때 새로운 반도체 관세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나 뭐 일부 유튜버 분들께서는 야 이제 환호하다 난리 났다 뭐 다 끝났다 이제 관세가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요 권맹치의 코멘트를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애플이 아이폰 재고를 2개월 이상 비축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그래도 관세 영향은 낮다라는 거고 이건 좀 또 긍정적인 거네요. 그죠? 애플의 실적에는 그죠? 자, 미국 시장용 아이폰 조립 공장은 현재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독점 생산 및 수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세를 145에서 20% 낮추는 것은 일시적 완화다. 하지만 애플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괜히 2개월치를 미리 긴급 비행기를 통해서 땡겨서 재고를 비축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정말 여전히 애플에 대한 압박이 꽤 크다라는 겁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은 아이폰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정 확정 리스크, 아이폰 경쟁력,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애플의 능력이 핵심이 된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권명치 코멘트를 요약을 해드리면 아이폰 생산 계약은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괜찮은 포인트인데 여전히 20% 관세는 유효하고 14일 날 나오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겠죠. 월요일 날 나오는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이번 주말에 나온 반도체 관세 관련 얘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빅스를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25년도에 빅스의 흐름을 좀 가져왔는데요. 보통 빅스가 이제 10에서 15, 이 밴드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죠. 10에서 20 내에. 근데, 팬데믹이 아니고 2008년도 리먼 때 한 85까지 한번 가고요. 80이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 거의 60이 넘어가죠. 80, 60. 그리고 2011년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결렬돼서 신용등급 레이팅이 떨어졌을 때 이때 한 뭐 45 근처까지 한번 가고요. 그렇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때도 한번 40이 넘었고요. 이번에 45까지 갔다가 지금 38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의 위치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빅스가 40포인트 상향 돌파했죠. 얼마 전에, 그죠? 지금은 좀 내려왔지만 이럴 때 S&P 500의 수익률을 한번 이게 체크를 해본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몇 번 없었죠. 20년 넘게. 자, 98년도 이때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 10일 정도에 마이너스 12% 정도고 2001년도 9.11 테러 때 12%, 2002년도에 닷컴 버블 때 16%, 그 다음에 리먼 때 7%, 뭐 2010년에도 8%, 그 다음에 최근에 팬데믹 때 한 12%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25년 가장 지금이죠. 10% 정도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빅스가 40 돌파했을 때 평균적으로 S&P 500이 한 마이너스 11% 정도 됐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가격 조정은 충분히 진행이 됐다는 거죠. 충분히 진행이 됐다. 그런 부분에서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찍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정도 하지만 지금 이 4월 달에 이 관세 정책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큰 파괴력 있는 이벤트였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변동성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많이 빠져서 다행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지지력은 좀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큰 이벤트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당분간은 계속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주말 사이에 조선 관련된 얘기 아주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드디어 IMO 국제 회사기구죠. 여기서 드디어 UN 소속이거든요. IMO가. 자, 탄소세를 드디어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게 뭐 대단한 뉴스야 라고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저는 영원히 통과 안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탄소세 정말로.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하지 말라고 압박 넣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O가 퍼니시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배죠?
네, 탈탄소를 하지 않은 네, 그런 배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튼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UN 이게 유로와 미국과의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IMO의 요 탈탄소 이 규제법이 통과된 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IMO의 탄소 규제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저는 이거를 관련해서 이 아이디어로 매매도 정말 많이 받고 시장에서 아이디어가 정말 많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전혀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했는데 뜬금없이 지금 됐어요. 자, 2003년도에 발의가 됐어요. 처음으로 IMO라는 곳에서 국제회사기구예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때 데이터 2003년도에 데이터만 수집해요. 10년 동안 데이터만 수집해. 네, 너무 느리다. 어떻게 데이터를 10년 수집하냐고. 아무튼 수집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드디어 새로 건조되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을 의무화시킵니다. 이때부터 IMO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그냥 배를 만들 때 이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줘. 그리고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을 꼭 의무화해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접적인 이제 규제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야 IMO의 파괴력이 크다.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뭐 배들이 굉장히 그 디젤도 고품질의 디젤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펠러 이런 거 달아가지고 프로펠러가 아니죠. 아무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그 소위 말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10년 동안 이때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전혀 IMO가 놀았다. 예, 놀았다. 저는 놀았다고밖에 표현 못하고 반면에 그만큼 엄청난 저항이 있었던 겁니다. 네, 선사들의 저항이. 그래서 2018년도에 또 IMO가 2050년까지 해운탄소 배출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는데요. 직접적인 강제적인 규제가 없다 보니까 네, 아무도 뭐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이런 거죠. 그리고 23년도에 뭐 전략을 또 강화합니다. 뭐 넷제로 막 이런 거 하는데 이때도 뭐 그래 언제 직접적인 규제 벌금을 매기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말에 탄소세 부과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네, 통과했어요. 네, 이거는 의미 있는 뉴스다. 네, 그래서 이 규제 역사를 알고 나면 얼마나 이게 통과되기 어려운 법이었는지 알게 되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 신조성과, 네, 뉴빌딩 프라이스 인덱스, 이게 신조성과인데요. 21년도 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근데 한 달 내내 한 두 달간 조정을 받았어요. 네, 중국에서 밀어내기 하고, 네, 거기서 저가로 좀 발주를 내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아주 소폭이지만 반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의 좀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저런 논란도 많고 했는데 지금 같은 장에 자 현대중공업 네 36만 원 찍었다가 거의 한 20% 조정 받았습니다. 한 달 좀 넘게. 그러다가 거의 지금 35만 원 근처까지 다시 전고점 거의 회복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자,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14만 원 갔다가 4분기 실적 부진하고 올해 상반기도 어닝이 안 좋고 PC선 발주도 안 좋아. 그래서 TT 이렇게 하다가 거의 뭐 한 30% 빠졌죠. 10만 원까지 거의 급락 네 하다가 지금 최근에 V자로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유상증자 하자마자 영상 찍고 올렸는데 댓글에 뭐 굉장히 뭐 증자한 회사 뭐 하나에 대한 욕도 남발하고 했는데 지금 60만 원까지 빠졌다가 그죠? 72만 원에 증자했어요. 72만 원에 그죠? 60만 원까지 조정받죠. 지금 77만 원까지 급반등.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나 에어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는 기분은 별로지만 기분은 TT야. 근데 나쁘게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하나그룹의 증자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요. 꼭 그런 의사결정 했어야 됐나 싶지만 2차전지의 증자랑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파마 리서치. 제가 작년 여름에 그 미용기기 산업분석 지금은 이제 멤버십 공부탁주 이상 등급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산업분석 때 가장 좀 심도 있게 다룬 스킨 부스터의 절대 강자 제가 그때
갈더마라는 회사랑 비교해가지고 영상 아주 뎁스 있게 찍은 영상이 있어요. 물론 공부탁주 이상 등급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다 공개했다가 보시면 그때 이제 이 스킨 부스터라는 요 아이템, 요 카테고리가 미국에서 가장 그로스가 높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필러, 많이 지금 보고 있는 뭐 톡신, 네, 톡신 이거와 다르게 스킨 부스터 시장이 아직은 시장이 작은데 이 그로스 측면에서는 네, 엄청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갈더마의 스컬트라라고 있어요. 스컬트라도 매출의 그로스가 되게 좋은데 파마리서치의 리쥬라는 굉장히 지금 거기에 아직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매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에서,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 뉴스 보면 뭐 일부러 리쥬란 맞으려고 국내에 입국한다. 한국에 방한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로의 직접 수출, 유럽과도 지금 현재 제3자 배정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 멀었지만 FDA 승인 나면 게임 끝난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장이 관세 때문에 어렵지만, 뭐 테크, 뭐 자동차는 어렵지만 몇 개 뭐 전력기기 수출하는 회사들은 아주 몇 개 아주 그로스가 좋고 자기만의 어떤 띠이 있고 해자가 있는 종목들은 유유히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 장이다 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멤버십 개편은 탁투비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탁주 등급이 되시면요, 제가 이렇게 산업 관련된 스터디나 강의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영상을 주기적으로 좀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공부탁주 등급이 되시면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라이브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행히 관세는 최악의 국면을 좀 피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이지만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모든 게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